안녕하세요. 합기공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3주차. 오늘 이제 114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죠. 8장 보칙은 문제가 한 문제나 두 문제가 나오는데 세 가지 내용이에요. 업무위탁과 행정수수료, 그 다음에 포상금 제도. 주로 문제는 행정수수료하고 포상금 쪽에서 나오는데 그 115쪽의 업무위탁은 두 가지만 정리하면 돼요. 실무교육과 직무교육과 연수교육은 누가 어디 위탁하느냐 이거죠. 시도지사가 공통실시권자죠. 물론 직무교육은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세 가지는 전부 다 시도지사가 공통실시권자니까 시도지사가 위탁하는데 몇 군데? 세 군데다. 이렇게 하세요. 교육은 세 가지니까 세 군데. 시작. 교육은 세 가지니까 세 군데. 협회, 공기업 준정보기관, 부동산 관련학과가 있는 학교. 그 다음에 2번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자격시험 시험시행기관장이 실시하잖아요. 시험시행기관장이 위탁하는데 몇 군데? 두 군데. 시험은 2차까지 있으니까 두 군데. 이렇게 하세요. 교육은 세 가지니까 세 군데. 시험은 2차까지 있으니 두 군데. 협회하고 공기업 준정보기관은 양쪽 다 들어있고 부동산 관련학과가 있는 학교는 교육만 있어. 자격시험은 없고 학교는 교육만 받고 시험은 안 본다. 자, 됐고 밑에 양가라 3번을 참고하세요. 뭐 문제가 잘 나오진 않으니까. 116쪽에 포상금 제도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포상금은 누가 지급하느냐? 등록관청. 등록관청은 그 다음 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어디에 신고 또는 고발하느냐? 등록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다. 그리고 이제 누구를 찔러야 되느냐? 무거양양양양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거양양양양.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뭐 줄이면 그냥 무등록 중개업자. 또 이렇게 내기도 해요. 등록 취소 후 중개업을 한 자. 또 폐업 신고 후 중개업을 한 자 이렇게 떠도 O로 풀어야 돼요. 똑같이 무등록이니까. 그 다음에 거짓 부정 등록한 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1번하고 2번은 전부 다 형벌 3-3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는 등록증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 시험은 그 중에 하나만 곤란해요. 예를 들어 자격증을 양도한 자 또는 뭐 대여한 자, 양수받은 자, 대여받은 자 하나만 냅니다. 무거 양양양양. 그 빈출 오답지문 보면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해서 좀 그 거짓 부정 등록하고 헷갈리게 내는 방법이에요. 이 자는 포상금 대상이 아니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X로 잘 골라야 돼요. 자, 지급 범위는 건당 50만 원 의로 한다. 건당에 한 건당 50만 원 의로 한다. 이내가 아니고 의로. 두 건은 100, 10건은 500. 포상금 지급 비용은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거 여러 번 시험에 나왔어요. 일부예요. 전부가 아니고 국고예요. 협회도 아니고. 자,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일부니까 100분의 50 이내. 이내입니다. 거긴 이내. 일부니까요. 양으로 3번. 내가 무거양양양양을 알아내서 얘를 찌를까 말까 한참 고민하다가 찔렀지. 그랬더니 안 준대. 왜? 이미 발각됐대. 그래서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되어야 돼요. 아끼면 뭐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리고 그 신고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한하여니까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지급한다 이 말이잖아요. 공소제기는 형사재판 신청 이런 뜻이에요. 검사가 하는 일이고 피의자가 범죄 사실이 인정돼. 그래서 이 자를 재판에 넘기는 거, 재판을 신청하는 걸 우리가 공소제기라고 그래요. 기소유예는 죄는 있는데 검사가 봐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능이나 선령이나 성향이나 연령 같은 걸 참작해서 죄는 있으나 봐주는 게 기소유예.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써야 한다. 그리고 밑에 기소 중지 X 또 검사가 무혐의 처분 X인데 그 다음 걸 주셔야 돼요. 공소 제기했어. 근데 재판했는데 재판에서 유죄 판결 받아도 포상금 지급, 무죄 판결 받아도 포상금 지급해요. 좀 이따 문제 보시면 알 거예요. 재판 결과는 따지지 않는다.
2번 포상금 지급 신청서라는 서식도 있어요. 이건 당연히 포상금을 주는 데다 내야죠. 등록관청에다 내야 되지. 그랬더니 3번 신청서 받은 등록관청은 수사기관 처분 내용을 조회해요. 조회됐더니 조회가 되면 이제 지급을 결정합니다. 주의할 점은 포상금 지급 결정은 누가 한다? 등록관청이 한다. 바로 오른쪽에 써드렸죠. 더 알아보기. 포상금의 지급 결정은 등록관청이 한다. 수사기관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급 결정일부터 1월 내내 지급한다. 결정 1. 결정 1. 4번 혼자 가면 무섭죠. 친구야 같이 갈래? 2인 이상 한 건에 대해서 2인 이상이 공동 신고 고발하면 균등 배분 지급하니까 반절 날라가요. 다만 배분 방법을 미리 합의해서 지급을 신청하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해요. 그러니까 합의를 해오면 그게 우선하는 거죠. 합의를 해오지 않으면 균등인 거고. 5번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이 들어왔다. 그러면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에게 지급하는데 5번을 시험에 여러 번 냈었어요. 2건 이상 들어오면 건수에 따라 균등 X. 건수에 따라 균등이 아닙니다. 자, 오른쪽에 행정수수료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이걸 시험에 여러 번 냈었어요. 작년에도 나왔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번, 3번, 5번이 중요하고요. 2, 4, 6번은 쉬워요. 2번, 4번, 6번은 자격증 재교부, 그다음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재교부, 재교부는 다 지자체 조례. 135 시험에 응시하는 자, 자격증을 교부받는 자 이러면 안 돼요. 시험에 응시할 때 등록을 신청할 때 내는 거지 등록증을 받을 때 내는 게 아니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내는 거지 그 신고필증을 받을 때 내는 게 아니다. 주의하시고. 오답지문도 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수수료 또는 뭐 국토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이런 식으로 틀리게 되게 잘 내요. 되게 잘 내요. 그렇게 나오면 그냥 무조건 지자체 조례 이렇게 안 나오면 무조건 X예요. 자, 밑에 문제 풀어보죠. 수수료 납부 대상은 몇 개인가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좋아. 등록 신청 좋아. 휴업 신고 등록증 재교부 그렇지.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증을 처음으로 받는 자 X죠.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됩니다. 3명. 다음 페이지 그 포상금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 118쪽의 포상금 계산 문제가 24, 25, 27, 5년 동안 무려 3번이나 나온 문제다. 자, 그럼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액수를 계산해 보시오. 기억, 갑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A랑 B를 각각 고발했습니다. 검사는 A를 공소제기했고 B는 무혐의 처분을 했다. 그러면 B에 대해서는 안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억은 갑은 얼마 준다? 50 준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50 준다. 그 다음에 니은, 을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C를 신고하였으며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런 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 무죄 판결 받았다 하니까 안 줄 것 같잖아요. 근데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 받았다는 것은 이미 뭐가 됐다는 거예요. 공소제기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공소제기 했는데 무죄 판결 받았다 이렇게 내줬는데 요즘에는 아예 공소제기 했다는 말을 빼버리고 그냥 바로 무죄 판결 받았다 이렇게 내는 거죠. 그래도 이자는 공소제기 된 거죠. 지급하죠. 그래서 을은 얼마? 을은 50. 자, 디귿번.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등록증을 대여한 D를 공동으로 고발했는데 D는 기소유예가 되었다. 그럼 지급하죠. 디귿번은 갑도 을도 25씩 공동으로 배분 합의 없이 했으면 균등 주니까. 그다음 리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이를 을이 신고했고 다음 이어서 갑도 이를 신고했고 이자는 유죄 판결 받았다. 그러면 최초로 2건 이상 들어왔으니까 최초로 신고한 자만 주니까 을한테만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을은 50 이렇게 되면 75 125 이렇게 되겠네. 75와 125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다. 문제 푸는 요령을 잘 알아서 좀 빠른 시간에 풀어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요.
자, 8장의 간단한 단원입니다. 자, 9장 121쪽. 9장은 감독상 명령 행정처분 벌칙인데 122쪽에 감독상 명령은 시험에 최근 10년 넘게도 안 나왔어요. 잘 안 나오는 편인데 간단히 몇 가지 한번 다룰게요. 주로 이제 행정처분하고 형벌이나 과태료 쪽에서 문제가 집중되고 있고 문제는 5문제까지 최대 이 정도 나온단 말입니다. 자, 122쪽에 감독상 명령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협회 공부할 때 협회의 지부, 지회는 오로지 국장만 감독을 합니다. 국장만이. 네. 자, 뭐 협회 지부, 지회는 국장만 감독했는데 여기서 이제 개공에 대한 감독을 주로 배우는 파트예요. 개공은 말썽꾸러기예요. 그래서 온 식구가 다 감독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은 일단 제가 읽어볼게요. 그냥.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 포함 감독권자들은 개업공인중개사나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업무 보고해봐, 자료 제출해봐 명령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직접 공무원을 보내서 사무소에 출입하게 한 다음 장부 서류 조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는데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하는 자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밑에 그 예제처럼 보이는 세 문장을 보시면 충분해요. 자, 개공에 대한 감독은 국장,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행한다. 이렇게 답하면 돼요. 온 식구가 다 감독한다. 네. 등록관청만 감독권을 행한다 하면 틀려요. 개공에 대해서는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모두 다 감독권을 한다. 그리고 분사무소는 저기 멀리 있잖아요. 주된 사무소는 여기 있고 분사무소는 멀리 있기 때문에 분사무소에 대한 감독은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물론이고 그 분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청장에게도 감독권을 주도록 하자. 현실적으로는 그게 편하니까. 그래서 분사무소 관할 시군구청장은 그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답하시고 그리고 감독관청은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하는 자의 사무소에도 출입해 조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아까 그 괄호 안에. 무등록 중개업을 한다고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 무등록 중개업 하는지를 가서 출입해 조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출입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 이걸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한다. 어떤 증표, 서류 이런 거 서식 이런 것들은 다 국토부령이에요. 이 국토부령이 정하는 증표란 공무원증과 조사검사 증명서를 말한다. 이걸 보여줘라. 그 다음에 4번은 4년 전에 신설된 법조문이니까 혹시 모르니까 눈에 익혀두세요.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불법 중개 행위 이걸 단속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는 어디에다가 협회에다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네, 협회 시켜서 뭐 조사해와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뿌락지를 씹는 거죠 뭐.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아까 뭐 개공에 대한 감독은 국장,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행한다. 이런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시험엔 최근 10년 동안 안 나왔다. 자, 오답지문에도 제가 써드렸죠. 그 빈출 오답지문도 개공에 대한 감독은 등록관청만 행한다. 이러면 틀린다고. 네. 그 다음에 밑에 감독의 목적은 지나가세요. 지나가시고 밑에 불응시, 제재, 보고, 자료 제출, 조사, 검사를 거부방해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했다. 한마디로 개긴 거죠. 왜 개겼다? 센 거 걸릴까봐. 센 거 걸릴까봐 개긴 거죠. 차라리 개기는 게 낫지. 왜? 업무정지에 그치니까. 그래서 계약서 깎아봐. 확인설명서 공무원이 깎아봐. 그러니까. 싫어요. 거부. 싫어요. 그 다음 직접 찾으면 방해. 다리 걸어. 다리 걸고. 기피. 딴짓거리하고. 뜀뛰기 하고. 줄넘기 하고. 청소시키 하고. 이렇게 했더니 촐랑. 촐싹 까보니까 공무원이 뭐라고 한다고? 얼음. 이렇게 해서 얘는 얼려버립니다. 얼음입니다. 그래서 보고, 제출, 조사, 검사를 거부방해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했다. 촐랑대고 촐싹대고 까불면 공무원이 뭐? 얼음. 이렇게 해서 얘는 얼려버립니다. 업무정지. 업무정지로 얼려버립니다. 감독상 명령에 불응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불응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라고 나중에 배워요. 자, 오른쪽에 행정처분 갈게요. 행정처분이 중요하니까. 행정처분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주는 것은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 당연히 뭐 이런 거죠.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등록 취소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자격증은 남는 거죠. 남는 거고
등록 취소는 두 가지가 있다. 절대적 등록 취소,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적 등록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죠. 할 수도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처분 기준은 저 밑에 박스 맨 아래에 써 있습니다. 자, 만약 임등치 사유가 이따가 10가지 배우는데 임등치 사유를 최근 1년 이내에 첫 번째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준다. 그것도 6개월을 줘야죠. 6개월을. 근데 최근 1년 이내에 임등치 사유를 2번 위반한 자, 이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한다. 다시 정리해보죠. 이 절등치 사유에 해당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이것만 맞는 거예요. 절등치 사유로 업무정지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잘 나옵니다. 절등치로 업무정지 할 수 있다. X. 절등치는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자, 임등치 사유에 해당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이러면 틀려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맞아요. 근데 최근 1년 이내에 임등치 사유를 1회 위반한 자, 이러면 업무정지할 수 있다. 그럼 또 맞아요. 3개가 맞는 거예요. 2가지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2가지가. 첫 번째 3문장인데 그중에 2가지가 맞아요. 첫 번째 임등치에 해당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X.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O. 최근 1년 이내 1회 위반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다. O.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이게 등록 취소예요. 업무정지는 업무정지만 주는 거예요. 자격 취소는 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자격 취소, 소공에게 주는 자격 정지가 있고요. 업무 정지하고 자격 정지를 바꿔 쓰면 안 돼요. 바꿔 쓰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거래동사업자에게 주는 지정 취소가 있다. 지정 취소.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라는 건 주의하시라고 그랬죠. 밑에 표는 행정처분 절차인데 이따가 이제 쭉 하면서 나와요. 본문에 쭉 나오는데 청문은 취소 전엔 항상 청문한다. 취소. 국장이 지정 취소하고자 할 때,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하고자 할 때, 그리고 순서대로 하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하고자 할 때, 등록관청이 등록 취소하고자 할 때, 국장이 지정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지는 청문이 없다는 거 시험이 잘 나오고, 보고통지는 자격 취소만 있어요.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하면 5일 안에 국장한테는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겐 통지해야 된다. 다른 지역 가서 시험 볼까 봐 그런 거예요.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 시험 못 보잖아요. 반납. 자격 취소되면 자격증 반납. 등록 취소되면 등록증 반납하고 정지 이런 거 반납하지 않아요. 지정 취소도 지정서 반납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자격증 반납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분실로 인하여 반납할 수 없는 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근데 등록 취소에는 사유서 제도가 없는 게 좀 특이해요. 특이하고. 그 아래에 있는 박스는요. 처분권자입니다.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오로지 교부한 시도지사가 때리고 등록 취소 업무 정지는 등록관청이 하고 지정 취소는 국장이 하는 거. 다 알고 있죠. 뭐.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공인중개사인 개공하고 그 소공이 받는 거를 이제 비교해 놨는데 자격 취소는 공통이잖아요. 공통인데 나머지 절등취, 임등취,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이렇게 3개, 1개가 비교가 되는 학습도 하시게 된다. 이따가 해드립니다. 자, 뒤로 가서 지정 취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국토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다음을 위반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X 다 아시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 취소 사유는 거, 운, 을, 차, 해, 일 이렇게 외웁니다. 그 순서대로 제가 써드렸습니다. 거, 운, 을, 차, 해, 일. 자, 거는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다. 여기다가는 3-3 이러면 틀려요. 형벌을 준다고 하면 틀립니다. 이따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는 절등치 주거든요. 그리고 3-3을 주는데 거짓 부정 등록은 이거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만 받은 거지 중개업을 한 거 아니니까 지정 취소만 할 수 있다. 운영규정에 승인받지 않았네. 변경 승인받지 않았네. 운영규정에 위반했네. 이 운영규정 위반은
지정 취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도 되고 자, 개공으로부터 왜 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하고 나 차별 공개했다. 개공에 따라 차별 공개하면 지정 취소 1-1 뭐니 해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잘 나오고 지문에서 개공으로부터 왜 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개공에 따라 차별 공개했다. 사망, 해산 지정받고 1년 안에 정보망 설치 운영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그 밑에 박스 밑에 보면 청문, 지정 취소 청문 하나 있는데 국장은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뭐만 빼고 사망, 해산 이걸 빼고 나머지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니은의 예제 있죠.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 해산으로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X 이렇게. X. 그러면 운영 규정에 위반하여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면 또 맞는 거죠. 지정 취소는 이것만 하면 돼요. 할 수 있다. 조심하고요. 다음에 자격 취소.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아래 사유를 위반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꼭 하여야 한다. 제목이 있는 것처럼 자격 취소는 하여야 한다. 자격 취소 4가지. 부, 양, 지역 이렇게 갑니다. 부양지역. 자, 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 여기다가도 3-3 이러면 X. 형벌은 안 줘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만 취득한 거죠. 형벌은 없고 자격 취소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까 우리 포상금 나올 때도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를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 X. 다 이게 거짓 부정 등록과 헷갈리게 되는 방법이다. 거짓 부정 등록. 양은 3문장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한 자, 자격증을 양도한 자, 자격증을 대여한 자. 셋 중에 하나만 나와요. 성명 자격증 양도되어. 시작. 성명 자격증 양도되어. 자격 취소의 1-1. 시험에 이 지가 제일 많이 나왔네요. 자격증 Z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한 자, 또 자격증 Z 기간 중에 다른 개공에게 소공됐다, 보존됐다, 서원됐다, 임원됐다. 핵심은 자격증 Z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면 자격 취소. 역은 무슨 법 징역이요? 꼭 이 법 징역. 시험에도 뭐 여러 번 나왔었어요. 다른 법을 위반해서 징역받으면 자격 취소가 아닙니다. 형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어떤 법을 위반했어도 다른 법으로 징역받으면 자격 취소는 X. 꼭 이 법 징역. 이 법 징역. 자, 자격 취소 보셨고 4가지 사유는 박스 밑에 처분권자. 자격 취소는 어떤 시도지사가 행한다? 그렇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행한다 이러면 틀려요.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는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경기도. 경기도에 자, A구가 있다 해보죠. A구는 등록한청이죠. 경기도의 A구에 있는 어떤 소공이 자격 취소 사유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근데 자격증을 경기도에서 탔으면 여기는 교부한 시도지사면서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죠. 여기서 청문하고 취소하고 반납도 하고 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자격증을 어디서 땄느냐? 강원도에서 취득했는데 경기도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강원도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경기도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르죠. 달라도 누가? 달라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행한다. 이렇게 답해야 되고 당연히 시험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를 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틀리는 거고. 그런데 자, 동그라미 2번. 이렇게 서로 다를 때는 가까운 데서 청문한다. 가까운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멀리 있는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이분이 자격 취소 처분을 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은
동그라미 니은에서 일단 첫 줄, 두 번째 줄 서로 다르잖아요.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다음부터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이 부분 자, 가까운 사무소 시도지사가 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를 만약에 그 밑줄 친 부분을 사무소 교부한 시도지사가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이러면 틀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교부한 시도지사 통보해라. 그 밑에 있는 예제도 바로 앞뒤 시도지사가 바뀐 거죠. 가까운 사무소관할 시도지사가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멀리 있는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라. 자, 오른쪽에 자격 취소 절차 네 가지가 바로 청문, 보고, 반납, 사유서 이거예요. 시도지사, 자격 취소, 청문, 자격 정지 이러면 당연히 틀리는 거예요. 자격 정지. 또 2번 니은이 참 잘 나와요. 시도지사는 뭘 했을 때, 자격 취소했을 때 며칠 안에 5일 안에 국장한테는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는 통지해라. 이건 두 문장이에요.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한 사실을 5일 이내에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한 사실을 5일 안에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하나만 나와요. 그리고 5일 이내 이런 건 빠져도 돼요. 빼도 됩니다. 빠졌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바로 밑에 예제는 어디가 틀린 거예요? 그렇죠. 자격 정지가 아니라 자격 취소. 자격 취소고 바로 오른쪽 오답 지문도 보세요. 자격 정지 처분한 관청은 그 사실을 국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X. 자격 정지가 아니라 자격 취소. 또 이거는 자격 취소라고 하면 맞는 문장이에요. 5일 이내가 빠졌다고 틀린 건 아니라고. 예를 들어 두 문장. 자격 취소 처분한 관청은 그 사실을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자격 취소 처분한 관청은 그 사실을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5. 이렇게 맞게도 나온다고요. 자, 디귿번. 자격 취소되면 며칠 안에 그렇죠. 7일 이내에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네. 이것도 자격 정지 X 또 5일하고 7일 숫자 바꾸기 X 또 어떤 시도지사인데 교부한 시도지사인데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반납 이러면 또 X지. 네. 자, 이렇게 세 군데는 틀이 나오는 부분이고 숫자는 5일 보고 7일 반납 이렇게 외워요. 5일 보고 7일 반납 숫자 다 외웠고 다음에 네 번째는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사유서를 써내야 돼. 가서 말로만 안 되고 사유서를 써내야 된다. 청문, 보고, 반납, 사유서. 근데 청문, 보고, 반납 이런 것들이 자격정지 이런 건 다 틀린다. 이런 것만 조심하자. 밑에 자격정지 갑니다. 시도지사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래 사유를 위반하면 몇 개월, 그렇죠. 6개월 범위 안에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6개월 범위에 자격 정지할 수 있다. 자격 정지는 금이 투 서서 확인인 금리 2개 서서 확인해. 자, 금이 투 서서 확인인. 자, 금은 우리 저번에 배웠던 금지행입니다. 판 매, 명, 수, 1-1, 관, 직, 상, 투, 3-3. 시험엔 금지행위를 한 경우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판매, 명수, 관직, 상투 중에 골라서 냅니다. 골라서. 판, 거래상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 매,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했다. 명,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았다.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했다.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 금품받았다. 이게 판매명수. 자, 관직상투. 관계법령에 따라 양도나 알선이 금지되어 있는데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 청약통장 중개하거나 매매해버렸다. 두 개 있습니다. 중개도 있고 매매업도 있고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 거래 당사자, 쌍방대리, 투는 투기 조장 행위인데 투기 조장 행위도 두 가지. 탈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거나 전매가
제한되어 있는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했다. 그래서 골라 나옵니다. 판매 명수, 관직상토 이러면 금지행위, 자격정지. 이는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이중소속.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됐다. 이중소속. 자격정지 1-1. 2. 거래계약서 쓸 때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거짓기재 투계약서. 거짓기재 투계약서. 자격정지. 다음에 그 다음 거. 확인설명서 작성했는데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다. 거래계약서 작성했는데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다. 자, 소공이 중개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다. 그럼 자격정지. 확인,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았다. 확인 설명할 때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거죠. 확인 설명 위반. 인장 등록하지 않았다.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다. 인장정지라고도 합니다. 인장정지. 바로 오른쪽에 오답지문 먼저 보고 가면은 왜 틀린지 아시죠? 자격정지하고자 할 때 청문 실시 X, 자격정지 청문 안 하죠. 그 표 박스 밑에 좀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 첫 번째 거 보면요.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았다.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작성 교부 안 했다, 보존 안 했다. 이거는 개공의 의무 위반이에요. 작성해서 교부하고 보존하는 건 개공의 의무예요. 이걸 안 했으면 개공이 업무정지 사유인 것이지 이건 자격정지는 아니라는 점 조심해야 되고, 바로 밑에 거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을 때 이것이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자격정지 사유. 이걸 잘 비교해야 돼. 비교를 하셔야 돼.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다. 그럼 틀린다고. 거래계약서를 5년간 보존하지 않으면 자격정지다. 이러면 틀린다고요. 그래서 교부하고 보존하고 이걸 안 하면 업무정지만 들어가고 자격정지는 아니다. 아니라는 걸 조심한다.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것만 양쪽 다 정지다.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자격정지 사유의 공통이걸 찾으라고 내거든요. 그럼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걸 찾으면 되잖아요. 또 밑에 이종소속은 개공일 땐 절둥치예요. 절둥치. 이종소속. 소공은 자격정지. 이런 거 비교하셔야 되고요. 또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았다. 또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거는 개공일 땐 500만 원이 과태료가 되거든요. 소공은 자격정지가 되고, 이걸 이제 제가 오른쪽에다가 적어드리면은, 그러니까 이 자격정지 사유를 누가 위반했을 때, 개공이 이 사유를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교. 자, 금지 행위는 개공이 위반했을 때는 임등치예요. 순서를 쭉 적어볼게요. 이종 소속일 때는 개공은 절등치예요. 절등치. 거짓기재 투계약서도 개공일 때는 임등치예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것은 양쪽 다 정지예요. 개공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그 다음에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안 했다. 근거자료 지시 않으면 이건 개공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예요. 인장 위반은 양쪽 다 정지예요. 이걸 잘 비교를 해 두실 줄 알아야 돼요. 자, 정리했고요. 뒤로 넘겨보죠. 자격정지 절차. 등록관청은 주어입니다. 등록관청이 주어입니다. 여기 등록관청은 예죠. A9. 등록관청이 어떤 사유를 적발하면 자격정지 사유를 적발했다. 못 때립니다. 내가 못 때리니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세요. 이렇게 만든 제도예요. 자격 취소가 아니고 자격 정지만 있는 겁니다. 자격 취소는 없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더 알아보기에도 써드렸죠. 자격 취소는 이런 제도가 없고 자격 정지만 있다. 등록관청이 자격 정지 사유를 알게 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세요. 그 다음 니은도 되게 중요해요. 그 자격정지는 법률에서는
6월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구체적인 자격 정지 기준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국토부령에 가보면 금, 이, 투 이거는 몇 개월을 주고 6개월을 주고 그다음에 서서 확인 인 이건 몇 개월을 주어라 3개월을 주어라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왜? 금이 투가 더 세잖아 느낌이 더 세니까. 그래서 기준이 서로 다른 거 하나 찾아라 뭐 이런 거 되기도 하고 6자 3자 연결이 옳은 건 몇 개니 이렇게 묻기도 있고요. 벌써 10년 동안 3번이나 나왔던. 그다음에 디귿번 시도지사는 동기, 결과, 횟수 이런 것들을 참작하여 자격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일 수 있는데 가중하더라도 절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도 여러 번 나왔어요. 동기, 결과, 횟수 등을 참작해가지고 가중할 수도 있고 감경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기준이 3개월짜리라면 2, 이런 4 이런 게 가능한 거죠.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했는데 3일 때 3을 줄 수는 없는 거죠. 이제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경감이니까 2나 4가 가능하다. 기준이 6개월짜리면 3 줄 수도 있고 4 줄 수도 있고 5 줄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 6을 넘을 수는 없고. 자,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절등취 하겠습니다. 이제 개공권로 건너왔습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절등취 사유를 모두 골라라. 절등취 사유가 아닌 걸 찾아라. 이게 매년 한 번도 안 빠진 건 아닌데 10년 동안 한 8번 정도 나올 정도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절등취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해결 양이지체 노래를 불러야죠. 해결 양이지체. 자, 해는요. 사망, 해산 당연히 등록을 취소해야죠. 자, 결격 사유인데 뭐 자주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시험에 낼 때 개공이 결격 사유가 된 경우 이렇게 낼 리는 없어요. 그렇게 낼 리 없고 그 결격 사유 중에서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이제 골라내는 거죠. 개공이 중개업을 하다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절등취. 금고나 징역에 실형 선고를 받았다. 절등취. 또 금고나 징역에 집행유예 받았다. 그래도 절등취. 특히 주의할 점이 그 다음 거.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다. 벌금형은 꼭 중개사법 위반해야 되잖아요. 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이상 벌금 받으면 절등취. 특히 그게 가장 많이 나와요. 사원, 임원.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이 결격에 해당되었는데 그 결격을 2월 이내 해소하지 않았다. 또 이렇게 되기도 해요. 법인의 임원이 결격에 해당하고 그 사유를 40일 만에 해소한 경우 2달에 해소했네? 그럼 절등취 아니지. 70일 만에 해소한 경우 2달에 해소 안 했네? 그럼 절등취 이렇게 고르는 거죠. 사원, 임원이 잘 나온다. 자, 거짓 부정 등록. 드디어 절등취 3-3이 떴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만 취소할 수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형벌은 없다.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절등취 3-3인데 여기만. 포상금도 있죠. 포상금. 다 이번 시간에 배운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 낼 때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그대로 다 내지 않고 거짓하고 부정은 하나 빼고 내요. 빼고. 거짓, 부정, 등록. 거짓으로 등록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이렇게 하나만 내니까 꼭 발음할 때 거짓, 부정, 등록 이렇게 해준다. 거짓, 부정, 등록. 자, 양은 역시 네 문장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한 자,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한 자, 등록증을 양도한 자, 등록증을 대여한 자. 이 중에 하나만 골라내. 성명, 자격, 성명, 상호, 등록증, 양도대여. 시작. 성명, 상호, 등록증, 양도대여. 절등취 1-1.
자, 이는 두 개입니다.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앞에는 이중, 오른쪽은 등록 이렇게. 중개사무소 이걸 먼저 읽지 말고 이중 등록 이렇게 읽는 훈련을 해야 돼. 이중 등록. 이중 등록. 또 하나 이는 다른 계공의 소공, 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된 경우 이러면 이중 소속. 이중 소속일 때 아까 계공이면 절동치였고 소공이면 자격정지였는데 표현 방법이 좀 다르죠. 아까 여기서는 두 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서는 계공이 다른 계공의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이 된 경우 그거 똑같은 말이죠. 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다 1-1이다. 절동치 1-1. 소공 거가 잘 비교하시고. 자, G. 업무정 G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한 자. 아까 자격정 G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면 자격 취소. 여기는 업무정 G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면 절동치. 또 자격정 G 받은 소공으로 하여금 자격정 G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겠다. 자격정지 받은 소공에게 자격정 기간 중에 일시켰다. 협박죄 절등치 이러면 돼요. 뭐라고요? 협박죄 절등치. 자,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 몇 방, 2방 먹고 또다시 업무정지 사유를 위반했다. 업앞에 업두개 깔끔해요. 최근 1년 동안 업무정지를 이미 2번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업무정지 사유 위반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안 주고 절동치를 준다. 이거는 이제 한 번 이러면 틀려요. 최근 1년 동안 업무정지를 한 번 받고 또 업무정지 위반하면 그때는 또 업무정지 주는 거예요. 2번 받고 업무정지 위반, 업무정지 안 주고 절동치를 준다. 해결거 양이주체. 해결거 양이주체고 조금 임등치와 조금 비교할 게 있어요. 임등치랑 비교할 것이. 그 임등치는 바로 이제 이 시간 이어서 하실 텐데 쓰기만 하고 하겠습니다. 자, 임등치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미, 금, 전, 휴, 보, 투, 사, 법, 최, 둘. 미금전이보 투사법체 둘. 시작. 미금전이보 투사법체 둘. 이렇게 열심히 외워야 돼요. 미금전이보 투사법체 둘. 미금전, 휴보, 투사법체 둘. 자, 그러니까 여기 절동치, 해결거 양이주체. 이거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만 5.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만 5예요. 만약에 해결거 양이주체로 업무정지할 수 있다. X. 근데 이거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는 잘 안 내요. 그렇게 내면은 조금 이의제기 들어올 수 있거든요. 할 수는 있지 않냐 이거지. 할 수는 있지 않냐. 등록 취소할 수 있지 않냐. 왜 그러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거는 깔끔하게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업무정지할 수 있다. X 이렇게만 풀어요. 예를 들어 거짓 부정 등록한 경우 업무정지할 수 있다. X. 등록증 양도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X 이렇게 골라야 돼. 임등치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이러면 X.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고. 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러면 맞고. 또 임등치 사유를 최근 1년 이내 1회 위반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업무정지할 수 있다고. 네. 자, 그래서 임등치는 그렇게 정리하시고 바로 이어서 임등치 하나씩 바로 이어진 시간에 하겠습니다. 임등치하고 업무정지하고 그다음에 형벌 과태료 그 다음까지 다음 시간에 다 정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